가장 높아야 하는 이 코끝이 꼭 산 정상과 같은 그런 로 유지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도 좀 처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코끝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성형을 만나다 성형외과 전문의 이우연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는 코끝이 떨어지는 원인과 그리고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원인을 알았으니 원인에 맞는 해결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자가진단법으로도 확인도 해보시고 이제 여러 성형외과 상담도 다녀보시면 내 코의 조건이 좀 좋은 편인지 나쁜 편인지 혹은 뭐 중간인지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내 코는 좀 피부도 두껍고 연골도 좀 잘 안 늘어나고 비중격도 별로 없다, 이런 조건인데 코를 무리해서 높인다? 그러면 수술 후에 코끝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술 컨셉을 좀 화려하고 좀 티가 나는 것으로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적당선, 그러니까 코끝을 많이 높이지 않으면서 실리콘도 높지 않은 실리콘을 쓰는 것이 적절한 플랜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중격이나 귀연골만으로 실리콘 기준 한 4mm까지 밖에 못 올린다 라고 한다면 비중늑연골이나 자가늑연골을 이용했을 때 실리콘 기준으로 5mm까지 올리면서 코끝도 거기에 맞게 좀 더 올릴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부도 잘 늘어나고 연골도 잘 늘어나고 점막도 잘 늘어나고 비중격도 많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의 조건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코끝을 원하는 만큼 잘 올릴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내가 좀 화려한 코를 원한다, 좀 많은 변화를 원한다 하면 실리콘도 거기에 맞게 좀 높게 갈 수 있고 코끝도 거기에 맞게 좀 화려하게 갈 수 있는 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간 정도의 조건인 경우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1번이나 2번에 속한다기보단 이 세 번째 중간인 정도의 경우에 더 많이 속하십니다. 이런 경우라면 본인이 얼마나 변하고 싶은지 그 성향, 얼굴 전체의 어떤 조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건,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잘 해보시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첫 번째, 과하게 높이지 않는다인데요. 눈 성형에 비해서 코 성형은 재수술이 잃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 수술은 첫 수술에 끝내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코끝을 높이는 과정은 결국 낮아지려는 힘과 버티려는 힘과의 대결입니다. 과하게 높일수록 낮아지려는 힘이 점점 세지게 되고, 제 경험상 이 세지는 힘이 어느 선을 넘으면 자가늑연골이나 기직늑연골이나 이렇게 단단한 재료를 아무리 단단하게 고정을 잘 해놔도 코끝이 시간 지나면서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과하게 높이는 플랜보다는 길게 모아서 코끝이 좀 떨어지지 않고 재수술의 확률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두 번째, 지지구조가 약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비중격을 양쪽으로 맞대는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지구조가 좀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세울 때 기둥 하나의 지붕을 얻는 것보다는 양쪽으로 맞대어 놓은 기둥 위에 지붕을 세우는 것이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양쪽의 비중격을 맞대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비중격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비중격을 채취할 때 안전한 영역에서 비중격을 최대한 많이 채취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비중격 연골을 맞대는 것에 더하여서 앞쪽과 뒤쪽에 지지구조를 한 번 더 고정해 주는데요. 그래서 이 코끝이라는 지붕에 지지구조가 4군데가 잡히도록 사중 지지구조를 잡는 서미코라는 개념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이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는 이유는 높은 봉우리를 지지해주는 지지구조들이 탄탄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아야 하는 이 코끝이 꼭 산 정상과 같은 그런 사중 지지구조로 유지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도 좀 처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코끝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박리가 적다는 문제인데요. 박리를 많이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박리를 하게 돼 있는 게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박리를 많이 하다 보면 혈관이 다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다 보면 피가 많이 나서 수술의 시야가 좋지 않고 결과 또한 좀 안 좋아지고 수술 후에 멍이나 붓기도 좀 오래 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수술의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고 회복적인 경험이 좀 쌓이게 되면 박리를 충분히 해도 피가 별로 나지 않게 되고 붓기나
멍도 별로 이렇게 심하지 않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박리를 많이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 수술 후 코끝 처짐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자신의 조건에 맞는 적절한 플랜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충분한 박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지 구조를 서미코와 같게 견고하게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연히 성형을 만나다 성형외과 전문의 이우연이었습니다. 안녕.